오늘 조쌤이 몇 번 에세이를 분석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DI 프랩 들어가시면은 그 학교 정보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제가 글로 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에세이 1번 분석, 2번 분석, 3번 분석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오늘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 2에서 지금 솔직히 11학년 위주로 시작을 할게요. 어떤 부분은 지금 10학년 학생들은 좀 적응이 안 될 부분은 있지만 참고용으로 들을 수는 있고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니까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바쁘겠죠. 지금 좌절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내 점수를 어디를 갈 수 있냐. 근데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어요. 시작 자체가 1번, 2번, 3번을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그림을 3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6개 항목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self reflection.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 또 저희 설명의 자료들은요, 중간에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희 홈피를 들어가면은 그 설명에 가시면은 파워포인트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저희 영상도 올라가 있고, 파워포인트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은 설명했던 내용은 제가 또 한 2페이지, 3페이지로 또 글로 요약해서 올리거든요. 그냥 그거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찍으시는데 뭐 잘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자료는 다 공개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11학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지금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이제 바이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그 이유는 되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뭐 약대 가기, 취직 잘 되는 약대 가는 거, 뭐 의대 가는 거, 치대 가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과에서는 공대나 바이오 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솔직히 비즈니스 안 나와도 되거든요. 제 동생도 비즈니스 안 나왔는데 지금 홍콩에서 돈 잘 벌고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근데 과연 학생들이 이거를 진짜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거는 이게 전공 관련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셀프 리플렉션은 이제 전공이에요.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시킨 건지, 아니면은 모르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개는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개를 지원했을 때 모든 학교가 동일한 전공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은 학교더라도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공을 생각을 해야지만 뭐가 나오냐면은 본인이 원서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꾸려 나갈지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심지어는 계정을 2개 만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아니면은 원서를 낼 때 에세이를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메인 에세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이요. 질문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랑도 상담했던 부분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잘 봅시다. 공대에 넣는 학교의 메인 에세이와 이과대학교로 넣는 학교의 메인 에세이는 다르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에세이는 꼭 하나를 쓸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전공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를 가고 싶다. 공대를 가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성실성, 아니면 탐구력, 아니면 세상을 보는 이렇게 관점, 실험 정신, 이런 게 강조돼야 되잖아요. 내가 공대를 가는데 나는 잘 운다, 이렇게 마음이 착하다, 안 먹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메인 에세이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 전공을 하겠다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애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공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금 객관적인, 아니면 조금 지루한 면모들이 지루하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좀 철저한, 그리고 좀 분석력 있는 이런 게 강조되는 반면에, 내가 바이오를 공부하겠다,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공부하겠다 이랬을 때는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연구원이 되든 뭐든 간에 최종적 목표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아니면은 혜택을 못 누리는 인류 발전에 대한 기여하는 마음이니까 좀 따뜻한 애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하면은 본인 전공이 나오겠죠. 그 전공이 나오면은 학교를 고를 때 그 학교별로 어느 전공을 갈지가 나올 거고, 그게 선택되면은 이제 내가 메인 에세이를 어떻게 주제를 잡고 접근할지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이 당연한 질문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내가 그러면은 나는 공대적인 것도 하나 쓸 거고 그다음에 이과적인 것도 하나 쓰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인 에세이는 2개가 나와줘야 돼요, 이 학생은요. 그런 식으로 그런 대답이 되니까 1번 질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분석이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왔을 때 이제 리스팅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일단 이것도 2가지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했던 거를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하는 거는 내가 많은 걸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리스트가 10개가 안 채워진다. 그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상 적어보니까 액티비티가 뭐 7개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 원서상 10개를 채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원서 설명에서 10개가 부족하면은 additional info에다 더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기 분석, 이거는 10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먼저 10개를 맞춰줘야 돼요. 미니멈. 숫자적인 게 나와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설명이 있잖아요. 활동마다요.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이룩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분석이란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냐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야기한 것도 2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그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배웠는지,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활동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의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유적인 개념, 그게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액티비티를 분석할 때 있어서 특히 상위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지식은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애들은 많아요. 점수 높은 애들, 활동 많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은 그 지식을 갖고 뭘 했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교를 가면은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인류 발전을 위해서 쓰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대학교의 공통적인 학교 교원들이 있잖아요. 모든 학교 똑같아요.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겠다. 근데 어떤 인재를 트레이닝 하냐면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래서 애캐데믹 쪽으로 보면은 항상 그 지식의 습득 및 확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나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크게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그래서 그 리스팅이 뭐 10개 이상 된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결과물이 뭔지. 이게 나만 수혜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에 수혜를 줬는지. 그래가지고 이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 그거를 이제 맞춰 나가야죠. 내가 만약 숫자적으로 모자란다면 지금이라도 넣으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11학년인데 지금 늦었는데 어떡하냐. 늦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미국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 지금 학교를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얘 학교에서 맨날 논다고. 지금까지 너무 논 거 아니냐고.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11학년 때까지 대학교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야 그냥 중3, 고1 때부터 온 나라가 그냥 얘 대학교 어디 갈지 그런 기대감과 그러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딱 11학년쯤 되면 너 대학교 갈 거니? 하기 때문에 11학년부터 뭐가 나타나도 돼요. 그래서 절대 늦은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이번에 연장선인데 이건 되게 추상적인 발언이지만 학생들한테 자신감 주세요. 그 학생들을 좀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때잖아요. 근데 옆에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것도 안 했냐 이러면은 짜증나요. 그리고 가족 불화 일어나요. 네, 이게 너 이것도 그러면은 어머니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아버님들은 출신 학교 밝히셔야 돼요. 그 원서의 가족란에 부모님 이제 이름, 직업,
출신 학교까지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화가 애들이 엄마는 거기밖에 안 나와면서 뭘 알아?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세요. 너무 학생들 좀 믿어주세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그거를 공개할 때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 잘했다. 그런데 학교란에 뭐 중졸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애들 좀 믿어주세요. 그런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렇게 믿어주면은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믿어주세요. 이게 큰 룰들이고요.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은 이 중요한 이제 날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에는 SAT하고 ACT 시험이고 지금 이제 5월달은 등록 기간이니까 그 아래는 이제 미국 대학교들의 이제 원서 제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CT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SAT와 ACT를 한번 볼게요. 지금 SAT를 대부분의 학생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ACT도 모든 학교가 받아주고요. SAT나 ACT나 둘 다 우위는 없어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ACT를 더 많이 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한국 사람들은 동부나 서부에 있는 몇몇 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렇지 그 ACT를 숫자적으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상위 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요거 하나 원칙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SAT 리딩이 700점이 안 나온다면은 상위 대학교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수학은 800인데 리딩이 680이다. 그게 마의 1480의 벽이에요. 그런 애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SAT 리딩이 700이 안 되면은 오히려 리딩이 780이고 그다음에 math가 650이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리딩 과거에는 이제 2400점 만점일 때는 몇몇 학교는 수학 점수 안 봤어요. 몇몇 학교는 문법 점수 안 봤어요. 워낙 쉬우니까. 그냥 리딩은 누구나 보거든요. 그래서 상위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은 그런데 리딩이 70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SAT로는 조금 이제 위에 학교 가는 위에 학교라는 건 제가 말하는 top 20, 15 요 학교 가는 건 좀 힘들어질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ACT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들 점수를 보면은 폭이 되게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있는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31점부터 36점 사이 이렇게 크게 잡아놓거든요. 근데 SAT 같은 경우는 그 폭이 되게 좁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1510 이상.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1600이랑 SAT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시험이 쉽게 나오면은 한두 개 틀려도 1500대 초반으로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ACT를 더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위 학교를 갈 때는 점수가 SAT에서 조금 리딩이 부족한 학생들은 ACT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계획을 잘해야 되는 거는 이건 또 10학년 학생들한테 더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제 라이징 시니어들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학생들은 뭐냐면은 점수가 이제 여름까지 안 나왔을 때 시험을 같이 못 보잖아요. 지원 시기를 놓쳐요, 많이. 그러니까 SAT1하고 SAT2를 같은 달에 못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도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 학생이. 그리고 SAT1 점수도 없고 SAT2 점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칠 때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SAT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얼리는 이제 블라인드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블라인드 리포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11월 달 점수밖에 안 받아줘요. 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1월 1일쯤에 이제 얼리가 끝나니까 본인이 11월 4일이나 언제 뭘 점수를 몰라요. 그래서 원서에서는 뭐 블랭크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점수 내겠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내가 11월 달 점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1월 달 점수를 내겠다고 기재하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 점수가 안 나왔을 때, 10월 달보다 안 나왔을 때, 저 이거 바꿀래. 이것도 안 돼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SAT1이나 SAT2는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래서 요새 10학년 끝나고 SAT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학년 끝나고 그 여름에 많이 하는 이유는 어차피 그 여름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름 때 뭐 인턴은 안 해도 되고 그냥 놀면 되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0학년 끝나고 11학년 가기 전에 그 학교에서 뭐 프리캘큘러스 정도까지 들었더라면은 그 SAT를 많이 하는 이유가 또 권장하는 이유가 딱 이런 면모예요. 그때 안 끝나고 아니면 11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SAT가 안 끝났을 때는 이때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또 11학년 때 끝난 이 여름에는 6, 7, 8월 달에는 또 SAT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도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다른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 공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때는, 근데 또 이제 시험은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제 라이징 시니어들이 있으시다면은 9월 달부터 이제 원서는 들어갈 거예요. 이제 롤링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10월 달부터는 이제 아시아 대학교들이 라운드 1이 이제 이제 원서가 열리죠. 홍콩에 있는 대학교나 싱가포르나 일본 이제 라운드 1이 열리는데, 솔직히 라운드 1이 훨씬 더 합격률은 높아요. 왜냐면은 라운드 1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또 11월 1일 같은 경우는 얼리가 있고, 근데 얼리 때도 이제 요 부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리도 가장 중요한 거는 11학년 점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리를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확률로 보잖아요. 얼리 통계가 훨씬 더 합격률은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원하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카운슬러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전교에서 꼴등하는 애를 하버드 얼리 안 써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얼리 써주는 그 이유는, 그리고 이게 필터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이 학교의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애들만 추천해주면은 앞으로 그 학생 애들이 못 가요, 그 학교를요. 그래서 상위 학교들은 적어도 이 학교에서는 좀 훌륭한 애들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 풀 자체가 너무나 준비가 잘 된 애들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률이 38%, 뭐 17% 이렇게 되죠. 일반 때는 뭐 4%, 5%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통계에 좀 속지 말고요. 그 다음에 얼리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대학교들이 말을 해요. 물론 미디어 리포트는 들어가요. 근데 시간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11월 1일 날 원서를 마감시켜 버려요. 미디어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11월 초예요. 그럼 원서가 제출된 다음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12학년 점수는 그렇게 크게 반영 안 시키는 거예요. 결국 12학년은 얘가 제대로 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거지 12학년 때 잘한 걸 가지고 이게 뒤집히진 않아요. 벌써 원서가 평가가 반 이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학교들은 보면은 11학년 성적을 제일 많이 본다 그러고 11학년 때까지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학생들만 지원하라고 모든 학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리는 그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원하지 말고요. 11학년 때 성적도 좋고 활동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 학생들이 그 점수도 SAT도 어떻게 보면 10월 점수까지, 왜냐면 11월 점수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11월 말쯤 나오거든요, 결과가. 근데 얼리 발표는 12월 초 중순이면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얼리 때는 그 확률에 속지 말고요. 그 11학년에 어느 정도 철저히 준비된 학생이 하면 되는 거고, 또 나아가가지고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러면 이런 그 위험 부담은 갖고 가세요. 내가 얼리 떨어지면 또 다시 학교 지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줘요. 너를 accept 할지 그럼 가는 거고, reject 할지 아니면 defer 할지,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reject 한다는 거는 다시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더 해도 우리 너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리가 defer 되는 거, defer 될 때는 너를 레귤러 때 다시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defer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니까 12학년 때 이제 레귤러를 지원했을 때는 좀 더 12학년 위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이게 모순적으로 들리겠죠. 전반적인 합격률은 얼리가 높은데 지금 12학년까지 되니까 레귤러가 더 높다고 제가 말하는 게. 근데 11학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얼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얼리 디시전하고 얼리 액션, 뭐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 그런 것도 잘 판단하세요. 얼리 액션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 학교 되면 그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도 딱 그 학교밖에 못하고. 그래서 얼리는 통계에 이렇게 속지 말고요. 그 준비된 학생들, 그리고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내가 무엇을 왜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아는 애들만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랑 뭐 이렇게 상담하거나 진행했을 때 얼리를 그렇게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되면은, 이제 11월 1일 날 그 원서를 내면은 11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 텍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이제 UC 주립대들이 다 나오죠. 그건 11월 말까지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 1월 2일, 5일, 뭐 2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레귤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바빠요.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좀 불쌍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네, 그럼 봅시다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벌써 수업 다 확정졌죠? 네. 슬라이드 넘어가죠. 요거에 대해서 무슨 질문 있나요? 이건 뭐 질문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 부분에서는 이건 없어요. 네네. 그 시험, 그러니까 얼리가 다가올수록 네네. SAT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아까부터 제가 SAT가 상대평가라고 했잖아요.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달이 10월, 11월이에요. 제일 안 나와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이때는 점수가 있는 애들도 그냥 연습 한번 볼 거고, 특히 이제 1500 초반대 있는 애들도 다 봐요. 그리고 12학년 전체가 또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점수가 잘 나올 걸 희망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보는 시험만 있잖아요. 8월 달 거. 이때는 네, 이건 미국에서만 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처음 실시된 건데 저희도 여름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재원생들이랑 한번 갔거든요, 시험 보러. 근데 걔네들이 다 잘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한국 애들, 중국 애들, 인도 애들이 점수 다 올려놓고 있는데 물론 버스채로 와서 시험 보고 가긴 가요. 근데 이게 뭐 중국은 버스채로 오더라고요. 막 관광버스 역시 중국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월 점수는 잘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8월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워낙 많은 애들이 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예외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달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12월은 좀 늦었고요, 벌써. 12월까지는 그렇게 레귤러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12월은 제가 왜 늦었다고 말하냐면은 벌써 학생은 이쯤 오면 지쳤을 거예요. 지친 게 본인도 지치고 여기서부터 시험 봤을 때는 너 이것도 못 봤니, 이것도 못 봤니, 너 어디 가니 해가지고 너 얼리도 못 떴는데 이렇게 애가 벌써 이제 녹초가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3번이요. 애들한테 자신감 주려는 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여기서 잘 보면은 레귤러 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너무 욕만 먹으면은 이거 애들이 공부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네. anyway, 질문의 답은, 네, 요 두 달이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먼저, 지금 현재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벌써 신청은 했을 거예요. 12학년 수업, 12학년 수업을 뭘 듣는지, 그걸 다 확정져야 돼요. 왜냐면 12학년 이제 평가했을 때는, 첫 번째 볼게요. 먼저 이제 난이도예요. 난이도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얘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리고 학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수업을 다 빼요. 그리고 얘가 어려운 걸 뺀다는 건 이제 AP 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이 쉽게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과목들이 있어요. 사이콜로지 AP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공대 가는데 사이콜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면 다 레귤러로 집어넣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100%또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12학년 때는 12학년 성적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리그스거든요. 난이도.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대놓고 이제 말하는 학교가 UC 학교들이에요. UC 학교 원서를 보면은 이제 A to G 코스 리퀘어먼트라고 해가지고 AP 이상만 얘는 가산점을 줘요. 환산할 때 어느 수도 가산점을 안 줘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12학년 거를 더 강하게 본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12학년 수업을 봤을 때 11학년보다 더 쉽다. 그러면은 100% 실패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유지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12학년 때 이제 애들이 급하다 보니까 급한 거는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난이도 조절도 해야 되니까 이 코어 코스를 핵심 기본 수업을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또 까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12학년에는 이제 전공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많이 놓치는 영역이 있어요. 사회과학이나 아니면은 영어 쪽을 많이 놓쳐요. 근데 사회과학, 영어, 수학, 과학은 4년 내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학년 때는 난이도와 전공 관련성이라는 단어를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영어하고 사회과학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과학에서 많이 발전하는 건데요. 이제 과학 부분. 아이들이 4년 과학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오히려 11학년 애들은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10학년 저학년 학생들한테 좀 더 적용되는 건데, 가장 이상적인 과학 4년은 뭐냐면은 어려운 내가 physics, honors physics, AP physics 하고 chem 이렇게 듣는 거는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뭐 하나 빠져 있죠, 지금. 뭐가 빠져 있나요? 바이오가 빠져 있잖아요. 일단 이 4년을 채웠을 때는 난이도 이전에 그 물리, 생물, 화학을 먼저 다 채워줘야 돼요. 그걸 채워주고 난이도를 더해야지, 이걸 안 채워주고 한 과목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11학년 학생들은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이오가 없는데 12학년 때 레귤러 바이오를 듣지 마세요.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난이도 높게만 들으세요. 근데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거 3개를 먼저 충족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코어 코스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유학을 늦게 간 학생들.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초반에 ESL이 깔린 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ESL이 이제 9학년 초에 ESL 1, 10학년 ESL 2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어로 인정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정규 과정 영어 4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제가 카운슬러 리포트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카운슬러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학교 내가 처음 왔을 때 좀 그 이력서를 보면은 유학을 처음 와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은 카운슬러한테 그거를 좀 명시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문제되는 게 ESL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ESL이 이제 영어로 대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요. 아, 우리 학교에서는 너가 졸업할 때 ESL 들어도 상관없다 하는데, 그건 고등학교의 내부 사정이고, 대학교는 그냥 고등학교 정규 과정 영어 4년이라고 해서 ESL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난이도하고 이거를 충족하면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수업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세요. 12학년 코스를 딱 보고 그 누가 봐도 얘가 무슨 전공이냐는 건 나와야 돼요. 적어도 문과냐 이과는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 보면은 문과인 줄 알았는데 이과를 넣고 있어요. 특히 그런 애들이 이제 공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상위 학교는 못 가요. 그래서 보고 12학년 때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학년 때까지는 대학교 갈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보면은. 근데 이제 11학년 끝나는 시점부터, 그래서 제가 11학년 방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끝나고 방학. 그리고 12학년 때까지 와서는 학교에서 그러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학교 밖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에세이를 쓸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한두 개 듣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학생과 우리 학교는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데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아니면 교육을 찾아서 했던 학생 두 명을 비교했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그 identify areas of clarification on your transcript. 아까 이게 요 코어 코스인데 성적표를 다 띄세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한번 다 보세요. 이제 영어 얘가 4년 했는지, 수학 4년 했는지, 과학 4년 했는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들은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떠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일단 표기해 놓고 나중에 본인이 원서에도 설명하고 카운슬러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양한 면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학을 좀 늦게 간 학생들, 그런 애들 이제 정규 과목을 많이 못 들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 AP가 몇 개 있는지. 솔직히 AP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AP를 좀 늦게 시작한 학교도 있고요. 근데 지금으로서 내 주변에 아는 애는 AP가 7개인데 왜 얘는 1개지? 했을 때 이게 그럼 레드 플래그가 뜨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학교는 AP를 11학년 때 딱 하나
쉽게 하는 학교다. 그럼 무조건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써주겠지만 쌤 그거 한번 꼭 명시해 달라고 카운슬러 리포트에다가 우리 학교의 그 교육 체계를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써줘요. 우리 학교에는 AP가 없음. 아니면 우리 학교는 AP가 있는데 총 몇 개 중에서 11학년은 몇 개밖에 못 듣고 12학년 때 몇 개 들어야 되고 이런 식인 걸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누락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설명해 주는 거랑 설명 안 해주는 건 완전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적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 선정에 있어서는 자기가 아까 그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만족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 지금 벌써 제출을 했다. 근데 오늘 갔는데 얘 거 보니까 너 정말 이상한 거 신청했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9월 달에 학교 가면요. 그 바꿀 수 있는 기간은 또 줘요.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한테 이제 방학하기 전에 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변경해 줄 수 있을까요? 하면 또 변경을 해줘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계속 설명할 때 학생들의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인데 또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수업이 컨플릭트가 생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슬라이드의 끝은 그거예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체크리스트를 주면은 분명히 가면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숨 확 쉬면서 너 잠깐 통화하자 하면서 뭐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anyway,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오늘은 되게 질문이 없으시네요. 뭐 질문 하는 건 좋고요. 없는 것도 뭐 괜찮고. 학교에서 네. 저는 외대부고 국제과인데요. 네네. 2학년 때 AP 저희는 이제 2학년 때 AP 과목이 많고 3학년 때는 적게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고. 네.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 외국 네. 그 부속 학교나 아니면은 외고 같은 경우에는 1, 2에 많고 3학년 때는 그냥 대학교 준비하라 가지고 확 떨어뜨려 놔요. 근데 그랬을 때는 그것도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이걸 어필하려면은 우리가 11학년 때 A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는 11학년 때 AP를 7개 오퍼하고 근데 A라는 학생은 6개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 몇 %에 드는 거다. 그런데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 시스템상 몇 개밖에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공 안 한다. 하지만 뭐 4개 제공했는데 하나도 안 들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4개 제공하는데 그걸 다 수강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나겠죠. 네, 그거는 학교 제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에 있는 외고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AP는 되게 많아요. 학교 책자 보면 AP가 엄청 많은데 고3 때 많은 걸 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상승 곡선이 안 그려져요. 근데 그거는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니까. 네. 또 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교과목을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여름을 잘 보내야 되겠죠. 여름을. 이제 11학년에서 일로 넘어오는 여름은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요. 그래서 뭐 3개를 했어요. 그냥 하나는 intellectually motivated, socially engaged, culturally exploring. 그래서 거꾸로 할게요. 애들이 한국에 오면요, 방학 때 7일 동안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역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왜요?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애들은 못해요. 하루 정도는 쉬게 하세요. 하루 정도는 진짜 쉬게 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이걸 하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일요일날 축구하라 그러세요. 아니면 얘가 무슨 뭐 사진을 찍는다. 그럼 일요일날 사진 찍으라 그러고요. 아니면 얘가 그냥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방학까지 연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원서에서 활동을 기재할 때 학기 중, 방학 중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구분이 있는데 학기 중, 방학 중, 1년 내내. 1년 내내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원서는 뭐냐면은 학기 중엔 뭘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방학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 커리큘럼 한번 보세요. 12개월 중에 방학이 한 5개월이거든요.
그럼 얘는 모든 기간에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와서 요 cultural exploring 뭐냐면은 애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한국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클럽을 가입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혼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거기서 담당하는 선생님이랑 저 방학 때 이런 프로젝트 좀 해도 되냐 이거 연장선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socially engaged 이 부분은 이제 봉사거든요. 봉사. 봉사 활동은 진짜 중요해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의 특징은 점수 높아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하게 훌륭해요. 근데 저는 뛰어나단 말은 안 쓸게요. 어차피 진짜 대단한 애들은 그 1% 애들은 벌써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에서 왔지. 그냥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지. 내가 SAT 만점이다. 뭐 그 AP 칼 내가 10학년 때 들었다. 아니면 나 학점 만점이다 하는 거는 천재는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맥켄지에서 이제 컨설팅 제가 인터뷰 봤을 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전 세계에 창문이 몇 개 있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한번 어머니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고등학교가 몇 개일까요? 거기서 1등 하는 애들은 다 그 점수예요. 몇만 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이제 한국인 특히 이제 한국 애들이랑 먼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한국인 TO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애들의 단점을 봐야죠. 단점은 뭐냐면은 사회 봉사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하긴 해요.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일주일 단기 봉사.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와요. 오지에 갔다가 타서 와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난 탔다. 그냥 되게 비싼 썬베이빙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적으로는 되게 이제 위안이 됐겠지만 그런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고등학교 이제 재학하면서 그런 게 있다면 그 연장선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아까도 그랬잖아요. 약점을 이제 적어도 장점으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약점이 이 봉사거든요. 근데 봉사는 솔직히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유니세프나 아니면은 월드 비전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하겠다. 좋아요. 근데 월드 비전도 여러분들 아시죠? 월드 비전도 매 여름마다 뽑아요. 고등학생 볼런티어를. 근데 걔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거의 2달 동안 전 세계를 투어해요. 제가 이걸 아는 게 제 동생도 고2 때, 고3 때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발 과정에서 뽑히면은 각 나라의 대표 한 명씩 뽑혀요. 그러면은 방학 내내 딴 데 가서 뭐 하고 와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근데 그런 것도 회피해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그냥 살짝 적당한 게 7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니다, 5일 가자.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좀 길게 할 수 있는 거.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학교의 연장선으로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에서 그래서 잘 된 애는 뭐냐면은 얘가 원래 청소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정학을 한 2번 먹었어요. 근데 정학을 먹으면 학교에서 주로 시키는 게 청소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연장선으로 와가지고 분리수거했어요. 여름방학 때. 얼마나 좋은 활동이에요. 되가 뭘 잘못하고 메인 에세이도 그쪽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갔어요, 이게요. 정학도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정학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정학도 정학 나름이에요. 싸웠다. 뭐 싸울 수 있죠. 뭐 어때요? 싸울 수 있는 거죠. 그 나이 때 치고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문제되는 건 있어요. 컨닝에다 걸리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커요. 매년 그거는 좀 애들이 컨닝 같은 경우에는 넘길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컨닝에서 프로베이션이 걸리고 그게 기록에 남는다면은 미국 대학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솔직함인데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솔직함과 점수와 바꾸내니까. 그래서 컨닝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완이 안 돼요. 그 외적으로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봉사시키고요. 근데 그럼 어떤 봉사가 좋을까요? 하는데 진짜 좋은 봉사는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많이 하는 게
튜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튜터링도 좋아요. 좋은데 좋아요. 꾸준히 하면은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한 명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한 명 누군가 나는 뭐 100명을 가르쳤다. 그럼 학원 강사하라 그러세요. 그 100명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하라 그러세요. 뭐 너가 더 잘 가르치면은. 그게 아니라 이런 봉사적 개념은 남을 좀 이렇게 행위도 필요하지만 공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변화를 이렇게 커넥트하는 게. 그래서 다수로 하는 것보다 소수 한 명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래요. 또 그래서 그래서 얘가 솔직히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한테 매달 한 10불씩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좋아요, 보내는 거는. 그런데 또 이제 이력서로 보면은 얘 돈도 안 버는데 이걸 어디서 보내냐. 어차피 엄마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불은 괜찮아요. 근데 뭐 100불씩 보내내는 얘가 진짜 힘든 삶을 사는 애예요. 어차피 고등학생이 용돈을 받아봤자 100불에서 150 받는 텐데 정말 마다 테레사예요, 얘는요. 자기가 100불 중에 70%를 이제 봉사를 한다면은 얘는 진짜 훌륭한 애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봉사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게 증명이 되지. 그래서 봉사는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변화를 주면 돼요. 그래서 진짜 나 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분리수거 너무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그 동네 단지에서 경비 아저씨들이랑 분리수거 하라 그러세요. 물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되게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그때 가서 쓰레기 청소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이 예시를 드린 건 뭐냐면 봉사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귀천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봉사적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별로 강조가 안 됐거든요. 강조가 안 됐는데 요새는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공과 관련돼서 이제 intellectually motivated 자체는 이거를 이제 잘못 이제 이해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무슨 대단한 논문을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근데 일단 고등학생이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고등학생이 무슨 논문을 써 그냥 보고서 쓰는 거지. 걔네들이 뭘 안다고.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이제 연구가나 박사학위자나 아니면은 대학교 연구기관이랑 해가지고 쓰면은 99.9% 그냥 낙하산이에요. 그냥 프리 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아래다 이름을 올려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가 꾸준히 글을 써왔냐 안 써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라는 학생을 비교해 볼게요. X라는 학생은 이게 주로 이제 과학 쪽에 문제가 되니까 과학이나 공대, 과학 쪽과 관련해 가지고 5페이지,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꾸준히 1년 동안 써왔어요. Y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니까 X, Y 둘 다 논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Y의 그 논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X 같은 경우는 10페이지 보고서를 쭉 써왔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얘가 여름에 진짜 인텐시브한 리서치를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논문이 중요한 거지. 이 기록물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솔직히 이 결과보다는 이러한 잔재적 기록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커먼 앱이나 모든 대학교가 구글 드라이브를 그 원서의 일부로서 해놓고 대학교 입학 그 평가할 때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은 다 보겠다고 한 얘기가 이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너가 어떤 분야에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기록이 있다면 일단 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intellectually motivated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조그만 글들을 쓰라고 하세요. 5페이지 쓰기 힘들다면 한 페이지 글이라도. 예를 들어서 과학을 좋아한다면 과학 리서치한 거를 좀 요약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 보면서 본인의 의견을 쓰든지 아니면 경영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기업 트렌드 같은 거 알아서 그냥 분명 쓸데없는 얘기 쓸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기록물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까지 다 내본 경험상 학부 때 논문은 그냥 얘가 주제 잡고 글을 쓸 수 있냐 양 채우기. 석사 때 논문은 뭐냐면은 어떤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문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각주 달고 박사 때 와가지고 비로소 특정 이론적 고찰이나 아니면은 제도적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스펙트럼 전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냥 쓰면 돼요. 얘네들로 하여금 박사 기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문헌 정리만 해도 석사급 논문이에요. 그것도 충분해요. 얘가 어느 주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글을 20페이지만 써도 얘로서는 충분하게 다 쓴 거예요. 퍼블리시가 안 돼도. 그래서 이제 논문이란 거를 이제 많은 분이 셀링을 하는데 그 셀링을 했을 때 그거의 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세요. 첫째, 본인 자체가 그런 트랙 레코드가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둘째, 고등학생들한테 원하는 논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셋째,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라는 거. 그냥 많이 본인의 생각만 쓰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기존 내용 정리까지만 가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그런 애가 아닌 이상 이건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얘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서 IB 하는 애들이 이게 되게 유리해요. IB는 글을 많이 쓰게 하니까 그거를 살짝 변형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같이 AP 안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과학 쪽 애들은 실험을 많이 한다면 이제 11학년하고 12학년에는 랩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실험 보고서를 다 쓰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뭐 AP 수업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본인이 특정 주제가 있다면 알아서 그냥 보고서를 쓰라고 하고 그냥 평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꽤 할 게 많겠죠. 이제 본인 여름에는 그래서 SAT 학원만 다니면 안 돼요. 진짜로요. SAT 학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저희도 SAT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도 수업을 제공하지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한테 아까도 말했듯이 주말에는 적어도 여유 시간을 주고요. 그 주말에 이런 거 하게 놔두세요. 너 단어 더 외워라. 어차피 못 외워요. 어차피 애들을 벌써 금요일쯤 되면은 벌써 지쳤어요. 너 다음 수업 예습해라. 이건 예습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중하고 주말을 잘 분리하셔가지고 그 활동을 잘 짜주세요. 근데 여기서 뭐 제가 많은 정보를 던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의 연장선으로 여름을 짜주세요. 여름 따로 학교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했던 그러니까 동일한 활동일 필요는 없어요. 유사한 활동이면 돼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이제? 네. 활동에서 네. SNS 상에 올리는 걸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추천하셨는데 웹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걸 올려가지고 공유하는 걸 싫어하는데 네네. 아, 그렇죠. 이제 SNS를 올리는 거는 하나의 예시였고요. 근데 요새는 뭐냐면 이제 딱 이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내용은 내가 공개형으로 가냐, 비공개형으로 가냐. 그래서 비공개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이제 올리려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만 다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쉐어해주면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들을 내가 보여줘야 되냐, 아니, 공개형으로 가야 되냐, 비공개형으로 가야 되냐. 비공개형으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는 이제 홈피 만들기 열풍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 전 세대는 뭐냐면 CD 굽기. 그러니까 CD 구워가지고 다 보내기. 그 전에는 이만큼 출력해서 보내기.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게 보내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차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다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좀 센시티브한 게 있죠. 저희도 작년에 했던 학생이 그 일기, 본인의 일기를 올리는 건데 걔가 좀 많았어요, 양이요. 근데 걔는 비공개로 갔어요, 어차피. 남한테 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기는요. 그래서 아까 원 질문으로 간다면은 뭐 했던 게 있다면은 비공개성으로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네. 또 딴 거 있습니까? 없다면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을 스케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력서를 할게요. 이력서는 그냥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의 연장인데요. 그 이력서는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력서를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 어차피 원서에 액티비티를 쓰는데 이력서를 왜 기재하냐, 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학교가 그러고 또 이력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학교가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은 액티비티 란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제한돼 있어요. 즉 15단어 이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구분 자체도 본인이 눈에 보이게 좀 하기가 좀 힘들고 걔네 포맷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력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활동인데 분명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한 활동인데 너무 할 게 많아요. 한 게 많아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썼는데 첫 문장 끝나기 전에 더 입력이 안 돼요. 단어 수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아니면 활동에서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 첨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작업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핵심은 3번이에요. 이거는 액티비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기 시간상 제가 그냥 3번으로 바로 틀 텐데 활동을 했을 때 아까 제가 그 액티비티 부분에 이제 하는 거를 자기 진단 부분에서 했던 활동을 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활동이 많은 애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유의미한 그룹핑으로 나누세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이제 volunteering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특히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생활기록부 중심형 이력서를 갖고 있는 학생들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 학생은 꾸준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봉사도 뭐 2주에 한 번씩 어딜 가는데 첫 번째는 그 어린이 시설, 두 번째는 무슨 노양원, 세 번째는 무슨 병원, 뭐 네 번째는 그냥 동네 기타 저소중 학교. 딱 2시간씩 갔어요, 매번. 그럼 얘는 지금 4개 활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서에 썼을 때 4개를 기재하는 순간 칸 4개 채우는 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주당 2시간, 연간 1주.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근데 이 4개의 공통점은 뭐죠? 다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잖아요. 그럼 그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냥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벌써 이제 2달치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2시간씩 4번 곱해가지고 또 나누게 하면 주당 1시간꼴 하게 된 거예요. 꾸준하게 오래 한 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동 자체는 여러분들의 이 그룹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룹핑, 이것도 그러한 이제 주제별 그룹핑도 되고요. 두 번째서 이제 non-official, 개인적으로 한 것도 되거든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이언스 클럽이에요. 근데 방학 때 와서는 본인이 이제 과학된 관련 책을 읽어요. 그럼 2개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걔는 그거를 방학 때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sume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활동들은 낱개로 먼저 진단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그 낱개 활동들을 주제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군을 짜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가장 좋은 이력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접근 방법이라면은 이제 이거를 할 때 이제 학생은 좀 앉혀놓고 해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 부분은 학생들이 기억력이 좀 단기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빡깜빡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정말 이제 부모님의 파워죠. 부모님은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뭘 했는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얘가 나 이것도 한 적 있어? 이거 까먹었었네. 그러니까 요 액티비티 할 때는 애를 앉혀놓고 하세요. 앉혀놓고 학생이 했던 건 모든 걸 일단 먼저 다 적으세요. 이게 그럼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 수료증, 확인증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든 수료증이 있든 없든 간에 지난 그러니까 9, 10, 11, 12학년 8학년 건 필요 없어요. 9, 10, 11, 12학년 때 했던 거 앞으로 할 거 이거를 다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많은 애들은 거의 100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 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영화 보기. 야, 너 진짜 고등학교 때 매주 영화 보러 가지 않아? 그것도 하나의 활동이잖아요. 영화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나중에 그 영화 본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뭐 딴 거를 좀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학생이 자주 하는 거. 심지어는 요새는 그냥 게임하기도 많이 넣어요. 남자들은 게임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한 4시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되게 유의미한 활동이에요. 근데 좀 하려면은 전 맨날 그러죠. 좀 잘하라고. 그냥 시간 낭비용으로 하지 말고 좀 잘하라고. 아니면은 또 집에서 요리하기. 아니면은 책 읽기, 시 쓰기. 그렇다고 해서 시집을 낼 필요는 없어요. 뭐 몇 년 전에 누가 시집을 내더라고. 학생이 시를 썼다고. 근데 시집 돈 많은 거죠. 뭐 책 한 권 내는데 한 500만 원 드니까 이게 ISBN 넘버까지 받으면 500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내 가지고 했는데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근데 몇 번 봤어요.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문학도가 아니니까. anyway,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리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이력서가 나올 거고 학생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이제 레sume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서?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counselor report. counselor report하고 recommendation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듯이, counselor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counselor 선생님들이 이제 슈퍼 갑이 돼요. 네. 벌써 그 말 듣고, 나 망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슈퍼 갑이에요. 그러니까, counselor가
카운슬러 리포트를 서명을 안 해주면은 미완성 원서거든요. 그리고 카운슬러가 딱 한마디 얘는 별로다 그러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카운슬러 리포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먼저 인지하시고요. 근데 카운슬러 리포트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 카운슬러 리포트랑 추천서랑은 뭐가 다른지. 두 번째 질문, 추천서도 두 개로 나눴는데 메인 추천서랑 이제 어제션 추천서랑 뭐가 다른지 그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카운슬러 리포트는 가장 핵심 기능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떠한 교육 체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예를 들어서 AP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13개, 14개.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AP가 없다. 아니 AP를 뭐 5개밖에 제공 안 한다. 그거를 명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좀 이게 노련하신 분들은 다 해줘요.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근데 조금 이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말은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체제를 말해주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이제 원서에서는 제가 몇 등 졸업한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룰루랄라 해요. 우리 학교는 그게 없다. 그런데 카운슬러 리포트에서는 얘가 몇 프로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나와. 아무리 4.0이라도 얘가 15%다 그러면은 톱스코어는 못 가요. 톱스코어는 적어도 9% 안에 듣기를 바라거든요. 왜 9%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10%줄 알았는데 그냥 9%로 나와 있어요. 9%. 네. 그 다음에 또 카운슬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 전반적인 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얘 장점을 이게 전반적인 평이라는 건 되게 무섭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얘는 성격이 더럽다. 아니면 되게 이기적인 애다. 이 한 마디가 들어가면은 이 원서는 그냥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카운슬러 리포트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거 보면 이제 카운슬러가 중요하니까 무슨 선물 사다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학생들한테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이제 얼굴 도장 좀 많이 찍으라 그러세요. 어차피 12학년 올라가서 찍는 거는 늦었어요. 이제 카운슬러님도 그렇게 순수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딱 이제 원서 늘려니까 찾아오는 거는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좀 가서 좀 그러니까 바보인 척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쌤, 저 이제 대학교 좀 골라야 되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똑같은 현상을 두 가지로 나눌게요. 쌤, 저 어느 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가도 될까요? 요거랑 쌤, 제가 어느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두 개 질문의 결론은 학교 리스트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식보다는 좀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좀 더 이제 호의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주 교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매년 나오는 건데 애들이 에세이도 잘 나오고 성적도 좋고 그런데 좋은 학교를 좀 떨어지는 이유는 보면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면은 5번 여기 카운슬러 리포트랑 레커멘데이션이 강하게 안 나온 애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카운슬러 리포트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반이면 있을 텐데 그게 없어진 학생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카운슬러 리포트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메인 레커멘데이션하고 어제션 레커멘데이션이죠. 일단 메인 레커멘데이션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과학 이쪽에서 받으세요. 어차피 핵심 영역에서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쪽에서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예체능을 간다면은 미술 쪽으로 하나 받는 건 좋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 정도는 수학, 영어, 과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이쪽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룰은 친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네, 친한 사람한테 받지 마세요. 친하다고 잘 써주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룰은 뭐냐면 학점 잘 주는 선생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메인 레커멘데이션은 뭐냐면은 이 학생이 이 수업 아니면 이 학생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수업에 A를 받은 선생님 그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적어도 한 1년 정도 공부한 선생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학년 때 전학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냥 모르니까 평가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레커멘데이션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몇 명한테 받아야 되냐 좀 풀을 넓게 만들어 놔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희가 에세이도 메인 에세이도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레커멘데이션도 2명한테 모든 학교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3명까지 받기 때문에 3, 4명한테 일단 받아놓으세요. 그분은 그리고 몇 명을 받아야 되냐? 세 번째, 그럼 언제 받아야 되냐? 언제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여름 방학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맞아요. 물론 9월 달에 가서 이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선생님들도 본인의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추천서를 많이 안 써줘요. A라는 선생님이 100명한테 써주면 이 사람의 추천서에 힘이 안 실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1년에 2명만 딱 써준다. 그러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먼저 카운sel러를 만나고 이제 추천서 얘기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네 번째, 이제 3이랑 관련된 건데, 그럼 누구한테 그 언제 몇 개를 받냐는 게 답이 됐다면은, 그러면 갔을 때 뭘 제공해야 되냐? 그냥 선생님한테 넉넉넉 하다면 선생님 저 추천서 써주세요. 바이. 이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미팅을 잡은 다음에 그 추천서를 받으러 갈 때 적어도 이력서랑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과와 내가 왜 그거를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이 선생님한테 왜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문서로 정리해서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는 건 뭐냐면은 준비성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한테 이제 적절성 면에서 친분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남들 분석해 온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6월 달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다 주고 그 풀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편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냥 학교와 그 차이를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 가려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여름에? 계속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추천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이제 요소들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냐? additional recommendation.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저 뭐 서울대에 계시는 누구 아는데, 아니면 나 대통령 아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알아. 뭐 대통령 알아봤자 뭐 전 대통령 건 받으면 안 되겠죠. 지금 안에 계시니까. 네. 그때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메인 레커멘데이션은 이 학생을 academic capacity, 학업적인 환경 안에다 평가할 수 있는 그 누구가 써줘야 돼요. 특히 교장 선생님한테는 받기로 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 교장 선생님을 이 추가 추천서로 넣지? 그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추가예요. 그분이 학업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어차피 시스템적인 거는 카운슬러가 하고 그분은 이제 어디셔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셔널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권위자한테 받는 거. 그냥 권위자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학업이 아닌 기타 활동.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봉사단체에 있는 그 누구한테 받으면 되고요. 내가 운동을 강조하고 싶다.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을 많이 한 학생 같은 운동 코치한테 한번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얘가 축구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뭐 다양한 운동을 했는데 어디셔널에서 운동 선생님한테 하나라도 추천서를 못 받았던 거는 역으로 얘가 정말 쓸모없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이제 학업적이지 않은 그 기타. 아까도 말씀드린 권위자한테 받아도 되고요. 근데 권위자는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또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예요. 본인의 가업을 주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가족 중에 이 학교 출신이 몇 명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원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쓰라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별 전형의 원서가 나오면은 그 학교는 그 다음날 문 닫겠죠. 이제 시민연대에서 와가지고, 네, 이제 항의를 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additional information의,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그런 권위자한테 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다양한 활동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활동이란 거는 학업적인 능력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언스, 여기도 사이언스 선생님한테 받고 여기도 사이언스 선생님한테 그렇게 받지 마세요. 여기서는 조금 addition은 대인적, 적인 걸 베어칭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받는 게 맞겠죠. 네, 추천서는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3번의 어디셔널 레커멘데이션 요구하는 부분을 잘 못 봐서요. 일부 학교는 메인 카운sel러하고 lecture 등록인데 네네. 심지어는 뭐 잉글리시 쪽이나 소셜에 하느나 매스나 사이언스 하느나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타 다른 서류 내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 거. 그거는 그 기타로 낸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이재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그 사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쳐요. 그럼 얘는 스펙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은 이 어디셔널 그 추천서를 내고는 싶은데 학교 원서를 보면은 그걸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근데 지금 메인 원서를 보면은 커먼 앱에 보면은 그게 없어요. 왜냐면 카운슬러밖에 안 되는데 학교를 추가하면은 이제 서플리먼트 학교별로 또 원서가 뜨잖아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 학교가 옵셔널로 떠요. 네. 그래서 거기만 내야 되지. 근데 거기서 뭐 2명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트럼프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쳐요. 딱 2명만 내게 돼 있어요. 일단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고 김정은 거 내고 우편으로 보내지. 이건 안 돼요. 네.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하세요. 네.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메인 그쪽에 뜨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그게 뜨면 또 다시 생성이 돼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네, 학교마다 이제 또 개인적인 정보 또 넣고 이제 전공 고르고 에세이 질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천인 그다음에 추가 추천인. 그래서 제가 좀 풀을 많이 잡으려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학교는 메인만 딱 2명, 또 어떤 학교는 메인 4명, 또 어떤 학교는 그 메인 2명, 어디셔널 2명, 어떤 학교는 메인 4명, 어디셔널 4명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명까지 요구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조합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하면 되니까. 네. 하나만 네. 이 과목에서 사이언스가 3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을 이렇게 둘을 하나로 한 추천서에 넣는 경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1차적으로 선생님이 되게 기분 나빠할 거고요. 네. 그리고 추천서라는 건 어차피 학생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단 그 2 과목을 동일한 선생님이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 다른 선생님이 했다는 거는 그거는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추천은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같은 선생님이 여러 개 과목을 했으면은 그건 되게 좋아요. 네.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여름에도 이제 스쿨 서치는 하세요. 그냥 기본적인 건데 살짝 보시다. 여기서 제가 이걸 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학교에 한 전공으로 그러니까 한 전공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풀이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얼리 때 나는 A라는 학교 지원할 때 바이올로지를 지원하고 레귤러 때는 내가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또 다른 레귤러 때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겠다.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택을 그렇게 하고 전공도 일단 매치를 시켜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에세이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냥 모르겠어요. 나 뭐 할지. 그러면은 이제 원서 작업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야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던진 질문이 그잖아요. 너가 뭘 원하냐? 너가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강요돼서 하는 거냐? 모르냐? 이걸 처음으로 던졌잖아요. 그게 결정돼야지만 이제 원서에서 뭘 강조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순서 기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 학교별로 어느 전공을 원하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어떠한 학생을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특히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0위 정도 안에 있는 학교에만 해당되는 작업이고요. 내가 그냥 60위, 70위, 80위 정도 학교를 본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했던 거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거기는 거의 점수로 가요. 근데 점수도 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한 80위 정도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면은 한 50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듣는 이제 저희 고객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50위 밖에 학교 갈 거다. 그리고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 유지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위로 올리고 싶다면은 지금 제가 했던 거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무엇을 원해 인재상을 꼭 보세요. 내가 그 인재상과 부합한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갈게요. 시카고하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를 되게 중요시해요. 학업적인 거. 그러니까 시카고는 더 중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카고는 이제 문제 그 분석 능력. 왜냐면 시카고 3번 에세이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삼각형은 삼각형인가? 왜 삼각형은 삼각형은 왜 완벽한 모형인가? 아니면 왜 사람들은 앞으로 안 걷고 뒤로 걸을까? 너무 뻔한 건데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또 어떤 거는
그 왜 선은 선하다고 하는데 왜 다 악할까 사람들이? 이런 분석 툴을 보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은 없어요. 근데 너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읽었냐 그 칸이 별도로 질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학교를 이제 목표로 한다면 아카데믹한 걸 여름에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반면에 나는 스탠포드를 가고 싶다.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거든요. 창의력.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근데 브라운을 가고 싶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기여예요. 그럼 또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여자냐 남자냐 이게 이거 말해도 되나?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한국 여학생이 많이 가요. 남자보다는.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유펜이나 브라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이걸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자애들이 되게 독하게 더 독하다는 말인가? 더 뭔가 많이 돼 있어요. 애들 준비가. 남자애들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좀 차이는 보이더라고요. 네. 남학생들 미안.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일반적인 트렌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몇 개, 예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리더십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놔둔 두 학교가 있죠. 프린스턴, 하버드. 그 학교는 진짜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내가 아카데믹하게 훌륭하다면 그걸 주장해도 되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하다면 그걸 주장해도 되고 너 맘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거의. 그냥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내용들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잘 따져봐야죠. 근데 단 내가 아카데믹하게 훌륭하다고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 그 1% 애들이랑 그럼 나는 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돈 낭비한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학교 선정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점수 맞춰서 가지 하는 애는 진짜 점수 맞춰서 가요. 근데 그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 뭐냐면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애들한테 기를 주기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선정되고 그 학교를 알아보다 보면은 내 학점도 그 안에 들어가네. 내 활동도 분석하다 보면은 요것만 더 하면 되겠네. 하면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SAT나 ACT가 점수가 부족하다면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동일한 SAT 공부를 하는 애들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하는 거랑 그게 없고 하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꼭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작업할 때는 부모님의 드림 스쿨은 그냥 부모님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네, 그거는 부모님의 드림 스쿨이고 학생이 안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나 몰라 그러면은 좀 그때는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되 야, 너 무조건 여기 가 이렇게 던지는 거는 안 좋고요. 일단 너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냐 하고 살짝 유도를 해요. 그럼 일단 너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라. 점수가 터무니없어도 야, 너 점수를 거기 가게?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너 어디 제일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게 어디 이하는 안 돼. 자, 이하는 안 돼라고 던지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커먼답에 이제 부모님 성적 나옵니다. 이제 학교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학생이 원하는 학교 한두 개 위주로 먼저 원서 작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학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ach Target Safety도 먼저 Reach 쪽으로 하세요. 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Reach거든요. 그럼 그 학교가 나중에 못 가더라도 솔직히 준비는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세이프티 학교는 지금 잊으세요. 이 단계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리치 학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원서는 내가 점수가 안 나와도 그 낮은 그거보다 좀 아래에 있는 학교 지원했을 때는 그 원서 자체가 훌륭하게 준비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리치 학교용이 아니라 내가 타겟용으로 원서를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바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리치 학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항상 리치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ssays. 에세이는 뭐 솔직히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에세이는 첫 번째,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 간에 그 전날 10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열흘에 거쳐서 1시간 투자하는 글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20일에 거쳐가지고 30분씩 투자하는 글이 훨씬 더 좋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에세이를 보고 나도 그렇게 써야지 하지 마세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에세이는 그 학생이
일단 그렇게 쓰는 애들도 몇천 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학생의 원서 전반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하나 더 더하겠습니다. 3번. 이게 논문이 아니에요. 유치한 소재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한 소재로 얘가 그 안에서 자기 분석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분석이지 나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미리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드래프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부연 설명한다면은 에세이가 지금 한 7개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먼저 고르지 마세요. 하나씩 써보세요, 그냥. 쓰다 보면은 아, 이게 나를 잘 나타낼 수 있구나. 그게 나오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렵게 구성된 성공한 에세이를 보고 와, 이게 답이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드릴게요. 존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 에세이를 다 올려요. 왜 올리겠어요? 너네 이렇게 따라서 쓰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에세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학생의 수준에서 학생의 개인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전한 모습을 써줘야지 뭘 나열식 에세이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 좀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 커먼앱에서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은 그거 같아요. 그 accomplishment essay. 왜냐면 accomplishment essay는 제가 그거 하나만 제가 조금 이제 근데 많은 학생들이 accomplishment 썼을 때 두 개예요. 하나는 학업적으로 써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다. 결론은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또 내 경쟁풀이 또 어디로 가죠? 그 1%애들이랑 또 다시 넣어보니까 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되게 자기가 힘든 삶을 산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 나는 힘들게 유학 왔다.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는 부끄러운 게 있었대요. 근데 걔는 뭐 잘 됐는데 어떻게 나중에 바꿨지만 자기는 학교 앞에서 부모님이 자기 데려오는 게 싫었대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은 다 벤츠나 독일차를 타는데 자기는 국산차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부모님 어느 국산차냐? 그래서 그랜저래요. 그래서 그랜저? 근데 학생 그런 식의 뭐냐면은 내가 비교하는 풀이 내가 속한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모든 계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내가 억압을 받았거나 박탈을 당했다는 주제로 쓰기 위해서는 애들이 다 위에만 보고 쓴 글이지 내 밑에 몇 프로가 있는지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바꿨어요. 그랜저 때문에 했다면은 자기는 아래 있는 90%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얘는 아무 쓸데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면서 되게 중요하고 그냥 아무런 사소한 것도 돼요. 뭐 라면 끓이기. 어떤 애가 저랑 썼던 것도 그 라면 끓이기도 하나 있거든요. 걔는 정말 이력서상은 되게 완벽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걔도 되게 좋은 학교 갔어요, 결국은. 근데 리더십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얘가 어떠한 리더인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걔가 걔는 11학년 때 보니까 쌤 이렇게 뭐 이상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쌤 뒤었어요. 그러니까 너 무슨 불났냐? 아니에요? 아니요, 라면 끓이다가 그냥 뒤었어요. 그러니까 너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봤니?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안 끓여봤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거죠. 이제 정치인들도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 리더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일도 본인의 이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에세이는 부담이 아니라 애들한테 재미있게 쓰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하도 다양하게 이제 원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먼 앱도 작성해야 되고 또 작년부터 이제 커벌레이션도 받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커먼 앱 들어가야 되고 UC 들어가야 되고 이제 주립대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커벌레이션도 해야 돼가지고 결국 미국 대학교 원서 넣을 때 한 개의 원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학교마다 넣는 사실이 다르고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한번 출력해가지고 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uxiliary issue인데 마지막으로 쭉 정리한다면 이제 기타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멘토 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주세요. 선배든 사촌형이든 아는 누나든 그냥 얘랑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줘요. 어차피 부모님이랑 얘기해봤자 항상 주제는 똑같아요. 너 좋은 학교 가려면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딱 결론은 그거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좀 찾아주세요. 그 누군가를 있다면은 그 친구와 친하게 놔두세요, 그냥.
저녁 때 뭐 30분, 1시간 통화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요. 걔네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멘토를 찾아주기. 이거는 제가 8까지는 되게 기술적인 문제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모님은 되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멘토를 찾아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원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거예요. 다양한 정보를 받으면은 다 자기가 뭐 일단 저도 제가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보가 컨플릭트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냐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예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학교 일이나 학교가 멀어지면은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학생의 이익이나 학생 중심적이지 아닌 강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도 잘못된 정보예요. 딱 그 두 기준은 잃지 마세요. 학생의 인생이고 학생이 원서를 내는 거지 부모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지금 속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빼고 뭔가 더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은 이 행위 주체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또 이게 나오죠. 학생들한테 자신감 주세요. 네, 자신감 주고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은 애들이 준비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신감 주라는 게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줄로 이렇게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많은 정보가 주어졌는데 요거에 맞춰가지고 핵심은 이제 학생들의 내용을 좀 자기 진단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없으시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녹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도 그 수업이 있는 학원이에요. 맨날 학원 얘기를 안 하니까 끝난 다음에 여기 수업 있나요? 아니면은 저한테 여기 주변에 괜찮은 SAT 학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도 수업은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만 그냥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